설명드렸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회로를 그린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라고 그랬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표라고 해요. 진리표. 그래서 진리표를 만들면 그 진리표에 의해서 회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표를 잘 작성할 수만 있으면 그냥 회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진리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리표로 안 되는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진리표로 안 될 때 나오면 또 타임 차트라는 걸 또 이용해야 돼요. 타임 차트. 타임 차트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를 우리가 타임 차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가 아니고 DIDO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영화 있는 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걸 우리가 타임 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표로 안 되는 거. 어저께 우리가 입출력 진리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로 안 되는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스위치가 이제 푸시버튼 스위치야. 푸시버튼 스위치. 푸시버튼 스위치를 있고 여기 이제 램프가 있는데 푸시버튼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띄면 램프가 계속 들어오고 싶은 거지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진리표로 안 되는 게 얘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야. 요거까지는 되는데 얘가 다시 0이 됐는데도 계속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진리표로 안 되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요런 타임 차트를 그려줘야 돼. 타임 차트. 그래서 요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띄면 이 램프가 들어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시퀀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퀀스에서 만약에 이런 회로가 있다. 그럼 여기 푸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들어오지만 푸시 버튼을 띄면 램프가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푸시 버튼을 한번 눌렀다 띄면 램프가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 유지가 필요해요. 자기 유지. 그럼 자기 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뭐를 써야 되죠?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죠? 릴레이가 있어야 되죠. 릴레이. 그래서 시퀀스에서는 릴레이를 썼죠. 그죠? 그래서 이 릴레이를 쓰고 이 릴레이에는 코일하고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점 하나를 이 푸시 버튼 스위치하고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 접점은 또 하나 이용해서 여기다가 램프를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접점 하나는 여기다 달고 접점 하나는 여기다 달아서 A 접점, A 접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꾸미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라고 그러죠. 자기 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회로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게 있다. 자기 유지 회로.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우리 현장에는 푸시 버튼 스위치야.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램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회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죠. 이 자기 유지 회로는 그럼 한번 눌렀다 키면 램프는 들어오는데 얘가 꺼지질 않죠. 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꺼지기 위해서는 지금 요 라인으로 스타트를 시키고 자기 유지는 요 라인으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라인에 어딘가를 끊어주면 되겠죠. 요 라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 유지의 비접점 스위치를 넣는 거죠. PB2. 그래서 PB1을 우리가 기동 스위치라고 그러고 PB2를 우리가 정지 스위치라고 해요. 정지 스위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PLC로 구성을 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PLC로 구성을 한다. 그럼 여기에 입력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이 회로의 입력은 PB1, PB2 두 개가 있는 거죠? PB1, PB2. 자, 근데 PB1, PB2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A 접점을 하고 PB2도 A 접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시퀀스에서는 여기가 A 접점, 여기는 B 접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PB2를 B 접점으로 해야 될까요? B 접점으로. 시퀀스에서 B 접점이니까 그렇지가 않다.
우리 PLC는 여기에 집어넣는 입력은 입력 자체를 집어넣는 거지 로직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A 접점을 넣는 거야. A 접점. 그 다음에 출력. 우리 어떻게 출력은 우리 어떻게 이걸 릴레이는 입출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출력은 램프 하나밖에 없네요. 램프. 네. 자, 그러면 이제 PD1을 누르면 여기에서 보면 릴레이가 하나 있죠. 여기 릴레이 하나 있고 이 릴레이의 접점으로 자기 유지. 여기에 PB2가 있는데 이 PB2의 로직이 B접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B접점을 쓰는 거지 여기에다가 로직적으로 B접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은 A접점이지만 여기서는 B접점이다. 여기 릴레이 여기에 램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내부에서 쓰는 보조 접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PLC에서는 이걸 R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M이라고 했다. M. 그래서 우리가 M0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고 PB1을 기동 스위치, PB2를 정지 스위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회로에서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출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얘하고 얘를 동시에 누르면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눌렀어요. 그럼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 끊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끊어지니까 M0도 끊어지니까 출력이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지 우선 자기 유지회로라고 해요. 정지 우선. 정지가 먼저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누르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 네. 내가 기동 스위치가 내가 눌렀다가 띄었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와서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붙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얘는 기동이 안 나와. 그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PD1 M0 PB2 M0 램프 이렇게 이것도 자기 유지하는 거예요. 요 PB2가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는데 이것도 자기 유지해놔요. 자, 얘를 누르면 M0 원대죠. M0 원대니까 요거 비접점이니까 자기 유지가 돼요. 이것도. 그래서 출력도 나가. 그리고 이쪽으로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를 끊으면 자기 유지가 해제돼서 램프도 꺼져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유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얘가 기동이고 얘가 정지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누르면 출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얘를 누르면 무조건 M0가 온이니까 출력이 나가잖아요. 그죠? 얘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얘는 출력이 나간다. 그럼 얘는 뭐예요? 기동이 우선하는 정지 우선. 기동 우선 자기 유지예요. 얘는 기동이 우선하는 자기 유지예요. 얘는 정지가 우선하는 자기 유지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유지로는 이제 PLC 회로에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9980이에요. 그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모르면 PLC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자기 유지로. 그럼 우리는 배울 때 기동 조건 하나, 정지 조건 하나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기동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정지 조건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기 유지회로가 이 전체가 다 기동 조건이야. 이 조건이 맞아야 기동이 되는 거지. 정지 조건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들어오면 정지가 되는 거죠. 그게 정지 조건이야. 왜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정상적인 정지, 이거는 뭐 비상정지, 이거는 뭐 에러가 났을 때 정지, 뭐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네,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기동 조건도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정지 조건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로지캐로에서 엔드로 오아에로 나테로 이런 걸 배웠어요. 엔도와 나. 그래서 오늘은 자기유지어로. 자기유지어로는 기동 우선하고 정지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부하 중에서 한 개의 부하에서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의 부하에서 두 가지 동작.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타예요. 모타. 모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타를 제어한다 그러면 뭘 제어하는 거죠? 모타를 제어한다. 뭘 제어해요? 모타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모타를 돌리는데 그냥 돌리나요? 모타를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건 없죠. 네, 속도를 제어하죠. 속도. 빨리 돌릴 거냐, 늦게 돌릴 거냐. 또 하나는 뭐예요? 방향. 회전 방향. 내가 정회전으로 돌릴 거냐, 역회전으로 돌릴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도의 단위는 뭐죠? 속도의 단위. RPM이요. 네. RPM은 우리가 P분의 뭐 120F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P. 모타는 AC 모타. 여기서 P는 극수예요. 극수. 우리 AC 모타 이렇게 쓰는 그 명판 있잖아요. 명판에 보면 극수, 맥극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극수는 만들 때부터 벌써 정해져 있는 거야. 2급 모타냐, 4급 모타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급 모타다. 그러면 120 곱하기 F니까 30F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60Hz로 만약에 모타를 돌리면은 1800 RPM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30Hz로 돌렸다 그러면은 900 RPM. 만약에 90Hz로 돌렸다 그러면은 2700 RP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바꿔주는 게 이제 인버터죠. 인버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력이 들어오는 것은 RST, 출력이 나가는 것은 UVW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대부분 여기 이제 모터가 있는데, 그럼 여기 RST 들어가는 것은 AC죠. UVW 나오는 건 뭐죠? AC에 DC에 AC겠지 뭐. AC. 이게 AC 모터니까. 그러면 이 인버터라는 것은 아까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AC가 들어오면 얘를 DC로 바꿔주죠. 그래서 DC를 다시 AC로 바꿔주는 거죠. 인버터가. 그래서 DC를 AC로 바꾸는 게 인버터야. 그럼 AC를 DC로 바꾸는 건 뭐죠? 컨버터. 인버터. 그래서 원래 인버터라는 것은 컨버터하고 인버터 기능이 같이 있는 건데, 인버터 기능이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인버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버터로 이제 우리가 속도 제어는 우리가 인버터를 갖고 하면 되는데, 우리 방향 제어는 어떻게 하죠? 얘가 만약에 상상 못하다 UVW, 그럼 여기 RST를 UVW에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어느 방향으로 돌려? 정방향, 시계방향, CW. 역방향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죠? 삼상모타 역방향으로 돌리려면, CCW 돌리려면, 요 RST 중에서 아무거나 두 상을 바꿔주면 되죠? 두 상을 바꿔주면 돼. 그래서 R상, T상을 바꾸는 걸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역회전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제어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제어를 하려면 여기 접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접점.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뭐죠? 마우스 데이터. 이게 이제 MC1. 자, 그래서 MC1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로에 PLC에서 자, 이 MC1을 제어하는 거죠. 이제 출력 MC1.
그럼 여기에 스위치가 이제 하나, 둘. 자, 이게 정지, 이게 기동.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기동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여기 정지가 들어가야지. 정지.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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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동하면은 MC가 붙는 거고 정지하면 MC가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역회전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죠? 역회전 돌리려면 여기에 MC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MC2. 자, 여기도 RST 이렇게 들어가면 요번에는 이 요번에는 R상이 U로 들어갔으니까 R상을 W로 들어보내면 되겠고, S는 그대로 V로 들어가고 T가 U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배선을. 그러면 MC2가 붙으면은 R상과 T상이 역으로 들어가니까 역회전 돌겠죠. 그럼 여기에 이게 기동이 요거는 정회전 기동, 얘는 역회전 기동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역회전 기동 정지는 똑같으니까 정지. 자, 요거는 M안이 온이 되면 MC2 얘가 정회전 얘가 역회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정회전 여기가 역회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회전 기동을 눌러서 MC1이 붙어 있는데 모르고 역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MC2도 붙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도 붙고 얘도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붙으면 모터가 빨리 도는 거예요? 쇼트가 되는 거예요? 쇼트가 되는 거죠. 쇼트.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붙으면은 R상이 여기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는 거죠. 1로. 그래서 R상과 T상이 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외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실수하는 거를 막아주는 회로가 인터럭 회로라고 그러죠. 인터럭 회로. 그래서 우리가 인터럭 회로를 이제 하나 해보는 거예요. 인터럭. 자, 그럼 인터럭이 뭐냐? 출력이 여기서 지금 출력이 하나 두 개인데 출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출력이 나가면 나머지 출력을 못 나가는 걸 막아주는 회로를 우리가 인터럭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럭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의 출력을 상대방의 정지 조건에다가 넣어주는데, 그 나의 출력을 상대방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정지 조건이면 비접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에 M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의 출력을 상대방의 정지 조건에 넣어주면은 이게 인터럭 회로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터가 정지돼 있을 때 내가 정회전 스위치를 누르면은 M0가 온이 돼서 MC1이 붙어서 이제 모터가 정회전 도는데, 자, 정회전이 돌고 있으면 이제 M0가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M0의 비접점이니까 M0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회전 스위치를 안만 눌러도 여기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MC2가 붙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역회전을 돌리려면 반드시 정지를 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역회전을 누르면 역회전이 돌겠죠. 그래서 M1이 온이 되고 MC2가 동작을 해요. 그럼 M1이 온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여기 M1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암만 역회전 돌고 있을 때는 정회전 스위치를 눌러도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MC1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터럭 회로라고 합니다. 인터럭. 그러면 이제 출력이 두 개인데 출력이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만 출력이 나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 만약에 모터가 정지돼 있을 때 요 정회전 기동 스위치하고 역회전 기동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누르면 출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동시에 누르면.
자, 내가 동시에 눌러요. 동시에 누른다 그래도 0.1초라도 좀 빠른 게 있을 수 있죠. 동시라는 건 없잖아요. 동시라도 0.01초라도 빠른 게 있어. 그러면 얘는 먼저 눌렀다 그러면 얘가 돌겠죠. 그럼 얘는 두 번째 누르는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먼저 누른 게 된다. 동시에 눌렀어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선의구선 인터럽회로라고 그래요. 선의구선. 먼저 누른 게 먼저 누르는 거예요. 선의구선. 우리 장학 퀴즈에 장학 퀴즈 나가면은 이제 출연자들이 있고 사회자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이제 모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모타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1번 방향, 2번 방향. 모타가 도는데, 자 모타를 회전시켰다. 내가 모타를 정회전으로 회전시켰다. 그러면 회전 방향이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10분이 동시에 눌렀어. 그럼 누구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르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 9명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인터럽 캐로. 그래서 인터럽 캐로가 없으면 장학 퀴즈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장학 퀴즈가 인터럽 캐로가 없으면 누가 먼저 누르는지 그거 따지느냐고 시간 다. 자, 그럼 내가 정회전으로 눌렀어. 정회전.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럼 1번으로 돌아요? 2번으로 돌아요? 못하나.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50%짜리죠? 50% 문제. 50% 문제. 우리 이런 옛날 어떤 일이 저는 이런 거였어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운석 같은 거. 그러면 그게 뭐 운석에 맞을 확률이 몇 프로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프로예요? 맞을 확률이? 50%예요. 50%.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농담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이쪽 앞에서 보는 게 기준이다 하는 사람은 2번으로 보는 게 시계 방향이고, 이 뒤에서 보는 사람은 1번이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요거 차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서 앞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타 돌 때 신경 안 썼죠? 그죠? 그냥 돌면 도는 거지. 이 1번인 것 같아요. 1번. 뒤에서 보는 게 기준일 것 같아요. 뒤에서. 근데 뭐 사실 정해진 역회전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돌려봐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회사에서 삼성모타를 샀어요. 삼성모타를 만약에 5개를 샀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배선을 했어.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안 돌 수도 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 잘못한 거 없어. 바꿔주면 돼. 그게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다 똑같이 가나.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립하는 사람이 거기서 선 하나만 이렇게 잘못 배선하면은 그게 거꾸로 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모타를 사가지고 여기 모타 하시는 분 누구 있지 않나? 안 계시는 분? 모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봐야 돼.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돌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립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선의구선. 근데 동시에 누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게 선의구선. 그래서 먼저 누르는 게 먼저. 그러면 선의구선의 반대는 뭐예요? 선의구선의 반대. 후의구선이지. 후의구선. 나중에 누르는 게 도는 거. 후의구선 있죠? 네. 그럼 후의구선을 하고 싶다. 자, 내가 지금 정회전 눌렀어. 정회전이 돌고 있어. 정회전 돌고 있는데 내가 역회전을 누르면 역회전으로 돌고 싶다 이거야. 그게 후의구선이죠. 그죠? 네. 그럼 후의구선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하고 반대로 해주면 돼. 반대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는 선의구선이면 나의 출력을 상대방의 정지 조건에 놓는데, 후의구선은 나의 입력을 상대방의 정지 조건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후의구선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회전 기동이죠. 정회전 기동. 여기는 역회전 기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후의구선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정지돼 있어. 정지돼 있는데 내가 이제 정회전 눌렀어. 그러면 일단 정회전은 돌겠죠, 그죠? 정회전 돌고 있어. 자, 정회전 돌고 있는데 내가 뭐 역회전을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누르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상대방 걸 끊어. 상대방 걸 끊고 자기 걸 돌리는 거야. 그렇게 돌죠, 그죠? 돌아. 그래서 이제 얘가 돌아. 자, 역회전이 돌고 있는데 내가 정회전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누르면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가 끊어지면서 자기 걸 돌려. 그래서 정회전이 돌아. 그래서 얘를 누르면 두 가지 일을 해. 상대방 걸 끊으면서 자기 걸 돌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도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하나가 돌아. 근데 상대방 걸 끊고 자기 걸 돌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후위구선이라고 해요. 후위구선. 그죠? 자, 후위구선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회전, 역회전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정회전, 역회전 동시에 누르면. 자, 내가 이제 정회전, 역회전 동시에 누르는데 얘부터 먼저 누를 수 있죠. 자, 그럼 정회전 돌았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얘를 누르면 여기 끊어지죠. 여기 누르면 여기 끊어지죠. 상대. 그러니까 둘 다 누르면 출력이 안 나가. 동시에 누르고 있어. 맞아요? 얘를 누르면 여기가 끊어지니까 자기 건 돌지만 여기 안 나가죠. 근데 얘를 누르면 여기가 끊어지니까 둘 다 끊어져.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안 나가. 보면.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안 나가. 자, 그럼 눌렀어요. 눌렀으니까 출력이 안 나가죠. 그럼 눌렀으면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잖아. 손 뗄 때 어떻게 되죠? 손을 뗄 때. 눌렀어. 자, 내가 먼저 이걸 띄었어. 그럼 얘는 지금 눌러져 있죠. 그럼 얘는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야지. 얘는 돌아야지. 나중에 띈 게 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했던 동작이에요? 원했던 동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내가 뛸 때 어떻게 뛸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뛸 때 도는 거는 그게 별로 좋지가 않다. 그거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서는 뛸 때 나중에 뛴 게 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회로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PLC 명령어를 배우면은 뭐 안 돌게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안 돌는 게 낫겠죠, 아예. 둘 다 눌렀을 때도 안 돌고, 뛸 때도 안 돌고. 그런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배우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PLC 프로그램은 이 5개가 다예요. 우리 PLC 프로그램은 이 5개를 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PLC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알면 PLC 프로그램은 50%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컴퓨터를 한번 켜볼까요?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도 전원 두시고요. PLC 쪽도 전원 두시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요 XG5000 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XG5000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뭐 별 차이 없으니까 XG50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XG5000은 LS에서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소프트웨어가? 무료예요, 무료. 만약에 미쓰비시나 지멘스 뭐 이런 기타 회사들의 그 소프트웨어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미쓰비시 거 무료예요, 유료예요? 미쓰비시 유료예요, 유료. 유료인데 돈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돈은 안 받아. 그럼 왜 그러냐? LS에서 자꾸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주다 보니까 미쓰비시가 처음에 돈을 받았는데 이제 안 받아요. 근데 안 받지만 무료는 아니야. 왜? 우리는 LS는 무료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쓰비시께 무료라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얻죠? 유료인데? 뭐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유료면은 그 설치할 때 키가 있죠? 키가 있어. 그것도 그냥 받아서 설치해도 걔네들이 말을 안 해. 그냥 그러는데 일본공사로 하세요. 일본공사. 그것도 없애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무료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양면성이 있어. 이게 무료라 그러면은 뭐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고 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돈 주고 사면 뭔가를 좀 이렇게 요즘 소프트웨어 비싸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보셨어요? 돈 주고 사보는 소프트웨어 있어요? HMI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있죠. 뭐 스카다 소프트웨어라고 사이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상당히 비싸요.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없어. 물건이. 그냥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받고 키만 받는 거야. 키 번호 받는 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네, 한번 켜졌으면 여러분들 도움말 한번 볼까요? 도움말이라고 있죠. 여기 메뉴에 이렇게 메뉴 좌우측에 도움말, XG 5000 정보 이렇게 보면 저는 4.5인데 여러분들은 몇이에요? 여러분들 4.7? 4.7인데? 네, 저는 4.5인데 네. 네. LS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에 가서 최고 버전이 높은 걸 다운받는 게 좋아요? 그 밑에 걸 다운받는 게 좋아요? 너무 최근으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버그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좀 한 1년 전 거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년 전 거로 프로그램했던 거를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한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버전에서 문제되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좀 버전이 최고 버전이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XG 5000이 안 열려요? 네. 아예 안 열려요? 더블 클릭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 걸려요? 정보를 못 찾았어. 그래? 거기까지 나왔는데? 조금만 걸. 네, 한번 이제 프로젝트만 하나 만들어보고 잠깐 쉬는데요. 우리 그 PLC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첫 번째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두 번째가 PLC 기종을 선택하고 이제 세 번째가 프로그램 설정이에요. 이런 순서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아주 처음에 간단한데 맨 위에 메뉴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몇 개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게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창, 여기는 뭐 비어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새 프로젝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메뉴 다음에 점점점이 찍혀 있는 게 있죠. 메뉴 다음에 이 메뉴 다음에 점점점이 찍혀 있는 것은 이 윈도우에서 다 공통인데 새로운 창이 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 프로젝트도 점점점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 명령어 한번 해볼까요? 기본 명령어 연습. 저는 이제 뭐 2023년 10월 22일, 24일 이렇게 한번 날짜까지 한번 적어보는데,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시면 그 밑에 똑같은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은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파일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많게는 6개, 7개, 5개 막 이렇게 생겨요, 파일이. 그래서 그 파일 전체가 이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디에 저장되냐, 기본적으로 C에 XG5000이 깔려있는 디렉토리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디폴트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D 드라이브에 별도로 저장하겠다 하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기존에 그냥 XG5000의 프로젝트에 거기에 저장하겠다.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선언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CPU 기종이에요. 어저께 제가 LS에서 나오는 XGT 시리즈 기종이 XGK, XGI, XGB 이런 것들이 있다 했으니까 기종을 선택하는 건데, 한번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기 기종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UPL 치면 XGK, 우리는 XGK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XGK 중에서도 이 CPU 기종이 어저께 8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거 한번 보시고, 우리 거하고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XGK CPU 2타입이 많을 거예요. 2타입. 경제형이라고 했죠. 이코노믹 타입. 자, 여기까지가 이제 PLC 기종을 선택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있고 자동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동 할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급 과정에 가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자동 할당 없는 걸로 선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XGK 프로그램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미리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도 내가 새롭게 이름을 지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지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데, XG5000 기본 연습, 기본 명령어, 기본 명령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있는데요. 언어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언어에는 5개가 있는데, 레더, IL, SFC, ST, FDD 뭐 이런 게 있는데, 선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프로그래밍 방식을 자동 할당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SFC나 ST 같은 걸 배우실 때는 이게 자동 할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레더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할당을 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더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문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그래요. 여기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무슨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 언제 뭐 어떤 내용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히스토리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왼쪽 창이 프로젝트 창이고요. 이 오른쪽 창이 아까 기본 명령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맨 아래 보면은 여기 프로그램 이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CPU 기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저처럼 여기에 L0, L1, L2, L3 번호 있나요? 번호가 있으세요? 이거는 라인 번호라는 뜻이에요. 라인 번호. 단순히 라인 번호.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 번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아직 안 되죠? 됐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저께 우리 배운 대로 A 접점, B 접점. 이런 거 한번 짜보는데, 자, 우리 레더를 가지고 레더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 이런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이 도구 모음 제가 이제 끌어왔는데, 자, 이 도구 모음의 이름이 레더예요. 레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도구 모음을 가지고 레더를 할 때는 써라 이런 뜻인데, 자, 이 도구 모음의 제일 왼쪽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그 화살표가 이 화살표고요. 화살표 바로 오른쪽에다 마우스 대시면 평상시 열린 접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A 접점이에요. 얘를 마우스로 찍으시면 이게 마우스 꼬리에 A 점점이 이렇게 붙어 다니네요. 그러면 이제 좌측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서부터 이 라인 번호는 꼭 L0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 번호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프로그램 창에 보면 네모 칸이 있죠. 네모 칸. 이게 프로그램 창의 커서예요. 이 네모 창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게 변수 슬래시 디바이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어저께 배운 게 이게 디바이스명이에요. 이게 디바이스. 왜? 요 PMKL 이게 디바이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0죠. 그럼 여기다가 P0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P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P0.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 S0라는 게 써졌고 여기 빨간 줄이 거졌어요. 이 S0는 스텝 넘버예요. 이게 이제 요거는 중요한 거야. 스텝 넘버 제로라는 뜻이에요. 스텝 넘버 제로. 요 빨간 줄은 요 라인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빨리 완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출력 코일을 요 가운데쯤에 F9번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코일이라고 나오죠. 요 코일을 마우스를 찍으시면 이렇게 코일이 나오는데 우리 PLC에서 코일은 무조건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를 굳이 여기에다가 놓고 클릭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코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 A 접점 바로 옆에 여기 위치에서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해주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 또 디바이스며 요번에는 20번 P000 20 확인 하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P20 그러면서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네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 밑에 것도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접점은 A 접점 바로 옆에 보시면 평상시 닫힌 접점 이렇게 있죠. 자, 얘를 마우스로 누르시고 자, 이제 그 밑에다 하는데 밑에 바로 밑에다 해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또 이제 디바이스명 P0001번 확인
P가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소문자를 넣으셔도 대문자로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출력코일 P21 하시고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마우스에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계속 디바이스명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꼬리를 없애줘야 되는데, 꼬리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 화살표라는 게 있어 얘를 눌러주면 꼬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꼬리를 없애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 화살표 바로 밑에 보면 ES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런 상태에서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면 없어져요. 그래서 ESC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누르셔도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오른쪽 버튼. 그러면은 맨 위로 올라가면은 화살표로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로. 얘를 누르시면은 꼬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꼬리를 없애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서 찍는 거, ESC 키 누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작성이 됐어요. 우리 이거 저장했나요, 안 했나요? 하드디스크에? 저장 안 했죠? 만약에 내가 막 프로그램 짜다가 이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보느냐? 여기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 이름을 보면 돼. 이름. 그러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별표가 있죠? 별표 우리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이 별표는 빨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저장 있죠? 요거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돼서 저장된 내용하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똑같으면은 요 별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 막 편집을 하면은 달라졌으면 또 별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여기 PLC가 있고 여기 PC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PC에서 작성된 프로젝트를 PLC로 보내는 것을 쓰기라고 합니다. 쓰기. 그리고 PLC에 있는 프로젝트를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을 읽기라고 해요. 읽기, 쓰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PLC에 운전 모드가 있다고 했죠. 운전 모드. 런이냐, 스톱이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PLC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읽어올 때는 운전 모드가 런이든 스톱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읽어오는 거는. 근데 쓰는 것은 반드시 PLC가 스톱이어야 돼요. 스톱. PLC가 스톱이어야지만 쓸 수가 있다. 왜? PLC가 런이면 왜 못 쓰죠? 그러니까 PLC가 런이라는 얘기는 PLC가 막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엉뚱한 프로그램을 또 집어넣으면 그 운전되고 있는 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못 쓰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PLC를 반드시 스톱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래서 쓰기 할 때는 스톱이 돼야 돼. 읽을 때는 읽는 거는 아무 때나 읽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읽기 쓰기를 하려면 PLC하고 PC하고 뭔가 통신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통신 케이블. 자, 우리 CPU에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이 뭐가 있다 그랬죠? USB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RS232C가 있다 그랬죠? 두 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USB가 있고 RS232C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더넷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더넷. 만약에 우리 PLC에 여기 전원이 있고 여기 CPU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더넷 통신 모듈이 있다. 그럼 여기 이더넷 통신 모듈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PC를 연결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이 이더넷을 통해서 이 CPU한테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되죠. 이더넷을 통해서 이 CPU에다가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더넷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더넷.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멀리 현장에 있는 PLC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접속만 되면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어. 뭐 여기서 여기 안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PLC 프로그램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거 연결할 수 있나요? 연결할 수 있어. 그때 연결하는 게 뭐냐? 모뎀이라는 게 있어요. 모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뎀. 우리가 모뎀을 연결하면 얼마든지 멀리 있는 PLC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뎀 연결. 이런 연결이 돼야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도 연결을 하는데 어디였지? 여러분들은 지금 USB로 다 연결이 돼 있죠? USB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계신 분은, 여기 두 번째 계신 분은 RS232C로 되어 있죠. 네, 그거는 RS232C로 해주세요. 자, USB 아마 접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검은 케이블 접속하시고. 우리 USB 이제 B 타입이에요. USB 있으세요? 네. 다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이 PLC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속할지를 얘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려줘야 돼, 얘한테. 자, 그걸 알려주는 게 어디냐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이라는 메뉴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온라인 한번 눌러볼까요? 온라인. 그러면 접속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접속 설정. 두 번째. 자, 여기도 점점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도 대화 상자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접속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S232C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USB, 이더넷, 모뎀, 증설리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USB, 이쪽에 계신 분은 RS232C로 자,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이제 이걸로 접속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접속이라는 요걸 버튼을 선택하시면 얘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우리 여기 프로젝트 창의 오른쪽에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뭐냐면 선은 꽂혀 있어도 아직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선만 꽂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접속을 누르면 얘가 이제 컴퓨터하고 PLC가 통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접속. 접속은 됐는데 저는 에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접속이 됐나요? 접속이 됐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오프라인이 런이나 스톱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요 밑에 요 스테이터스 바에 색깔이 스톱이면 빨간색, 런이면 저처럼 녹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접속이 되신 거예요. 저는 네? 런에러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썼던 거라 지금 런에 에러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정상이 될 거고, 저는 이게 무슨 뜻이죠? 에러가 나온 게 PLC 타입이 틀리다고 나오죠. 제가 아까 PLC 타입을 이코노믹 타입으로 설정했잖아요. 근데 제 거는 S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믹 타입하고 S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예 접속이 안 되죠. 접속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종명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 PLC 기종명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게 PLC 기종 바꾸는 법 한번 보세요. 쭉 보면 등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정보. 자, 이 등록 정보를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XGK CPU 2인데 요거를 S로 바꾸겠습니다. 제게 S이기 때문에 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맞으면 바꾸면 안 되고요. 저만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 S를
저는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에 접속 설정, USB에 접속.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접속이 됐고요. 저는 지금 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런이 됐고, 이 밑에가 이제 녹색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접속이 됐는데, 우리가 PLC의 메모리가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 메모리가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으면 프로그램 메모리는 프로그램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나요? 또 뭐가 있었나요? 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4페이지. 자, 메모리 구성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하고 또 뭐가 있죠? 파라미터라는 게 있지 않나요? 파라미터. 파라미터라는 게 있다. 파라미터. 그 파라미터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손 안 댔죠? 그 파라미터는 뭐냐? 파라미터는 원래 파라미터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까지는 초기값이 설정이 돼 있어요. 초기값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값.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는 초기값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 없이 하는데 만약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 어저께 우리가 배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워치독 타이머 배웠나요? 워치독 타이머. 워치독 타이머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PLC가 정상 동작하느냐 에러를 하느냐를 시간을 잰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재는 게 워치독 타이머라고 그랬는데 초기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50mm인데 그게 교재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500mm라고 그랬잖아요. 교재는 50mm인데 실제로 500m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초기값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어저께 PLC에 이 메모리 할당하는 거 있었죠? PLC의 메모리 할당, 입력, 출력,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메모리 할당. 자,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죠? 가변식하고 하나는 뭐예요? 고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가변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파라미터예요. 이런 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뭐냐? 운전 환경이에요. 운전 환경. PLC가 동작하기 위한 운전 환경을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메모리 할당을 가변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설정 안 했잖아요. 설정 안 하고 이렇게 메모리 할당 번호를 P0, P20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 P20이 아니라 P40이 될 수도 있고 P6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20으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요게 초기 값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값이 뭘로 들어있냐면 가변식으로 들어있어요. 초기 값.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설정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파라미터. 여기에 첫 번째 보시면 기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기본 파라미터. 자, 얘를 더블 클릭. 여기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108페이지 보시면 기본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여기에 시간 설정해 보시면은 워치독 타이머 이렇게 해가지고 500m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초기값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기본 운전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보시면 IO 슬롯 고정 점수 할당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체크를 하면 고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변식이라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변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가변식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변식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라메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파라메타하고 아이올 파라메타라는 게 있죠. 아이올 파라메타는 우리가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여기서는. 근데 반드시 설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수 모듈이나 통신 모듈을 사용할 때 그때는 아이오 파라미터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아이오 파라미터 한번 눌러볼까요? 아이오 파라미터. 요거 한번 선택해 주세요. 말 그대로 아이오 파라미터예요. 아이오. 자, 아이오 파라미터라는 것은 전원 모듈, CPU 모듈 빼고 나머지 이 아이오 카드, 이 아이오 카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설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죠? 왜 안 돼 있냐? 안 했으니까 안 돼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DI-DO만 할 거잖아요. DI-DO는 모듈 자체에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DI-DO만 쓰는 프로그램에는 IO 파라미터를 설정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IO 파라미터를 반드시 설정해야 될 때는 뭐라 그랬죠? 특수 모듈이나 통신 모듈을 쓰실 때는 그때는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DI-DO만 쓸 때는 설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왜 DI-DO만 할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기본 명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우리 접속 설정했으니까 한번 PLC하고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기 온라인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자, 조금 내려오면 읽기 쓰기가 있죠. 읽기 쓰기. 자, 여기 쓰기도 또 점점점이 있네요. 자, 쓰기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쓰기.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프로그램 구성 정보하고 네트워크 구성 정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프로그램 정보는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 네트워크 구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신을 할 때 통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통신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뭐냐? 이 네트워크 구성 앞에 있는 이 마크를 한 번 더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여기가 싹 없어져요. 그럼 이거는 빼고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다시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쓰겠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트워크 구성은 우리 이제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빼시고 요 위에 있는 프로그램 구성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확인. 확인. 자, 여러분들 상태는 지금 뭐예요? 다 스톱 상태인가요? 런 상태인가요? 런 상태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대로 쓰기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 저처럼 스톱 모드로 전환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엑스지오션이 얘를 자동으로 스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yes 하면 되겠어요. yes. 그러면 얘가 런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리모트에서 런스를 하려면 키 스위치가 스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런에 있어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실패했다고 다시. 자, 이제 쓰기 합니다. 쓰기는 이제 스톱이에요. 스톱 상태에서 다 썼고요. 다 쓰고 나니까 이제 확인. 여러분들은 런 모드까지 바뀌었나요? 런 모드까지 바뀌었어요? 네. 자, 런 모드까지 안 바뀌신 분은 요 온라인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모드 전환이 있습니다. 모드 전환. 그 다음에 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런이라고 표시가 돼야 돼요. 런. 그러면 PLC에도 런이 됐나요? 맨 위에 노란불이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LED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 바로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에 선택하셔가지고 맨 위에 모니터 시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니터 시작. 자, 그러면 화면 색깔이 바뀌면서 좌우에 노선에 파란 색깔이 나오죠.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전류가 흘러서 자, 이거는 A 접점이니까 지금 여기서 막혀 있는 거고 P1은 B 접점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이 출력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21번에 지금 출력이 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마크가 있는 것은 1이라는 뜻이고 마크가 없는 것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21번 램프가 들어왔나요? 이게 히트에 위에 램프 21번이 들어와야 돼요. 21번. 그렇죠. 자, 그러면 0번 스위치를 한번 온 해볼까요? 0번 스위치. 히트의 0번 스위치. 여기. 히트의 0번 스위치를 원하면 0번 스위치를 원하면은 0번 스위치를 원하면은 P0가 유지되고 그거에 따라서 P20도 출력이 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램프가 출력이 되고 P1은 반대죠. B접점이니까 스위치를 올리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죠. B접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출력이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입력 A접점, B접점에 대해서 출력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게 시작이죠.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고 읽기, 쓰기 하고 모니터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혹시 질문 있으세요?